6년간 간호장교 복무 육군 대위 전역, 그리고 6년간 보건교사 근무 미국 간호사 면허 취득. 세 번째 직업으로 유산화를 선택 후 진정한 자유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유산화 코리아 패밀리 인센티브 탑10 3회, 그리고 AP 그로스 2회. 진정한 건강, 진정한 부를 알리는 사명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구시영 강사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STP 강의하게 된 구시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오시는 길은 편안하셨어요? 네. 오늘 스승의 날인데, 그쵸? 아이들 학원이나 아이들 학교에 메시지. 자, 그 앞에 이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지켜봤어요.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완전 열중하면서 몸 한번 풀게요. 네, 너무 경직되셨어요. 네, 몸 한번 푸시고 고개도 한번 돌리시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다 앉으셔도 괜찮고 물도 좀 드시고, 네, 입도 한번 축이시고. 좋습니다. 네, 이런 소리 나야 돼요. 네, 내 허리가 펴지는 소리, 내 무릎이 펴지는 소리, 내가 키가 크는 소리.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산화는 네트워크 회사죠. 네트워크는 사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편견에 지배되느냐, 편견을 깨고 가슴에 품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편견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알아보겠다, 들어보겠다, 배워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직업을 갖고 계세요. 가정에서 생계를 이루어 나가는 게 남편분의 월급이건 아니면 뭐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의 가계 소득이건 뭐 연금 수입이건 어떤 식이건 우리 가족들을 먹고 자고 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기본적인 금전들을 우리 플랜 A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팠거나 다쳤거나 가게가 갑자기 잘 안 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몇 년 전에 코로나처럼 그렇게 커다란 질병이 덮쳤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어떤 플랜 B, 바로 두 번째 방법, 그 방법으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이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이 제품을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속하세요? 이 물통이 보이시고 옆에 수도꼭지가 보이시죠? 물통은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뭐 그 어떤 직업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임금이 들어와서 자영업자건 전문직이건 일을 하고 나의 노동과 나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야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소독꼭지는 놀아도 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냥 있는 것들만 쓰면 되는 분들이에요. 저는 95%에 속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95%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95% 안에서 자기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내 연봉을 높이고 내 몸값을 높이고 뭔가 전문직 뒤에 사자 붙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 아등바등 애썼는데 결국은 다 95%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저 5%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정말 큰 이변이 있는 한 현실 세계에서는 매우 힘든 일이죠. 제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7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75년도와 80년대 사이에 태어났어요. 자, 그 시절에 태어난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거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자라냐면 남자아이들인데 공부를 좀 해. 그러면 남자는 군인이 돼야지라고 했어요. 여자아이인데 공부를 좀 해. 그러면 여자는 교사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교대를 가고 남자는 사관학교를 가는 게 부모님들의 워너비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관학교에 갔어요. 네, 왜냐면 교사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사관학교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 지금은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에 다 여생도를 받아요. 근데 제 학번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안 맞을 것 같은데 일단 군인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간호사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간호가 좋아서 가거나 간호의 뜻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지만 장교가 될 수 있는, 여자가 장교가 될 수 있는 매우 쉬운 길이다. 안 그러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서 4년 동안 사관학교 생교 생활을 하면서 방학 없이 모든 방학 때마다 여름 군사훈련, 겨울 군사훈련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2000년도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각 병원을 다니면서 군병원에서 간호장교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해요. 전역을 10년을 하고 전역을 하는데, 자, 군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20살에 사관학교 들어가서 24살에 임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0년이면 34이에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어중간한 나이예요. 그렇다고 내 맘대로 뭐 이렇게 끝까지 난 장군이 될 거야 그럴 수 있는 그런 줄 알았지. 제가 난 장군이 될 거야 하면 장군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군대 내에는 계급이라는 게 있고 계급 안에 어떤 인원의 TO가 정해져 있고 그 기수마다 올라가는 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만에 깔끔하게 적고 나와서 제가 학교를 갔어요. 자, 엄마들이 뭐라 그랬다고? 아들은 어디 가라고? 군인하고 여자는 뭐 교사하고, 일단 저는 두 개를 다 해본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교사를 6년을 했어요. 제가 제 생활을 조금 더 아까 그 95%의 물통 안에서 저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그 안에서의 그 단계를 레벨업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간호사 면허증 그리고 교원 자격증, 이 교원 자격증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들, 요즘도 간호학과 가면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이제 교직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데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학교가 훨씬 높아요. 요즘 간호대 진짜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정말 공부 잘해야 들어가는데 그중에 교직을 이수하고 싶으면 전체 아이들의 성적 30% 이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되는 길이 되게 쉬운 길은 아닌데 요거 따놓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놓고 요양보호사 강사도 하면서 보건교육사 상급 자격증 따놓고 결국에는 미국에서 어떤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한국인 박사님이었어. 영어 아니고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자살 예방 전문가 과정, 이게 보통 대학교에서 한 학기 과정이었거든요. 이거를 거의 400 얼마를 주고 들었어요. 뭔가 내 몸값을 진짜 많이 높이고 싶었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많은 자격증을 따놓고 나를 되게 다르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널로 준비한 게 미국 간호사 면허증이에요. 일단 요거를 따놓으면 적어도 미국에 가서 간호사를 할 수 있으니까. 다만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주 연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뉴욕주에 있는 자격증을 땄고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죠. 이렇게 나의 몸값을 돌리고 나의 미래를 바꾸고 내가 조금 더 나은, 더 많은 연봉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말 차곡차곡 단계를 올려간다고 생각하던 즈음에 사고가 나요. 지금 저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야한 모습. 내 뼛속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핀 보이죠? 저기 척추에 박힌 핀이죠? 저기 지금도 박혀 있어요. 저 사고 났을 때가 2012년? 제가 한창 나이일 때. 그러니까 35, 36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막 5살, 6살 이때쯤. 그러니까 보건교사 하면서 미국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뭔가 이제 여기서 조금만 정리되면 나가서 BSN 밟고 바로 취업 이민 가야지 하고 있던 찰나에 빡 긁고 나서 장애인.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온 거죠. 이 위기가 저는 되게 일찍 왔지만 사람들에 따라서 저는 건강적인 위기로 왔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어려워지는 위기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누군가 가족들이 굉장히 심하게 아파서 뭐 일을 도저히 할 수 없고 병수발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로. 위기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 대해서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고가 났던 시점에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임용을 준비하면서 계약직 기간제 교사로 해마다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정교사 같으면 내가 병원에 2달을 입원해야 되면 그 2달을
휴가를 내고 그 병가를 내고서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병가가 아니라 일단 약간의 계약 해지, 그 기간 동안의 계약 해지, 학교 측에서 저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 계약 해지 기간 동안에는 보건실을 비워놓고 제가 다시 돌아올 때 재계약. 그럼 계약이 해지되는 기간은 저는 어떻게 돼요? 수입이 없죠. 2달 수입이 없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살았던 건 아주 얄팍하고 아주 얇은 그런 살얼음 같은 판을 산 거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일하고 돈이 늘 들어왔으니까 몰랐던 것뿐이지 이 수입이 끊긴다는 걸 경험해 보니까 나는 앞으로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학교가 그나마 나를 받아주니까 다시 간다고는 치지만 간들 내 몸을 내가 100% 건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응급 환자가 생긴다고 응급 환자를 들쳐매고 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의 목욕조차도 내가 맘대로 시키지 못하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미리 플랜 B를 준비해 놓지 않았지? 내가 왜 뭔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오직 그 길 하나만을 팠지?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자, 죽을 때까지 이례적인 돈, 그냥 그 갖고 있는 벌고 있는 돈을 할 건지 만약 제가 뭔가 지속적이고 어떤 연금 같은 그런 인쇄 수입을 만들어 놓았다면 병원에 누워 있어도 그 수입으로 버틸 수 있었겠죠. 그래도 괜찮아. 좀 쉬어도 돼라고 얘기했겠죠. 자, 물통사업 노동소득은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일을 안 하면 툭 끊겨요. 자, 저는 강제적으로 일을 안 하게 된 거였죠. 제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뭐제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정년이 있는 거고 회사에서 뭔가 권고퇴직하는 그런 어떤 나이들이 있는 거고 그 나이들은 점점 젊어지고 있는 거고 일이 끊기는 순간 뭔가 이제 할만하다 싶었을 때 꾹, 몸값 좀 올라간다 싶었을 때 툭. 아이들이 이제 한참 대학 공부도 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지금 이제 진짜 돈 들어갈 일 마지막으로 쫙 남았다 싶었을 때 끝. 그럼 퇴직금 가지고서 뭘 다 해야 된대. 이런 식의 생활이 일반적으로 95%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5%에 들어있는 수도꼭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 수도꼭지를 틀면 그냥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 수입이 건물주, 뭐 베스트셀러 작가, 음반 제작, 네트워크 마케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 시작이 굉장히 작아 보였지만 뭉쳐서 눈덩이 효과로 결국에는 우로 상향할 수 있다는 거. 유산화가 바로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로 만났지만 비즈니스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고지식한 사람들이에요. 남 얘기하는 건 듣지도 않고 내가 아는 게 제일 맞아요. 그리고 뭐 길이 아닌 것은 가지도 말라 그러면 정말 가지도 않고 이렇게만 바라보고요. 학교 진짜 심심하거든요. 요즘에 조금 이렇게 젊으신 선생님들은 좀 다른데 오래오래 계셨던 선생님들일수록 그분들은 그러니까 뭐랄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그리고 한 우물을 파야지 사람이 성공해. 그러니까 뭔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걸 그냥 100% 우리 시대에다 갖다 대기에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미국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미국 간호사 면허를 준비했던 것도 간호사로 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간호사로 계속 뻥근무 뛰면서 병원 근무하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난 부자는 못 되겠다. 그런데 미국을 가면 미국은 간호사가 굉장히 3D 직종 중에 하나라서 남들보다 내가 자원에서 파트타임을 더 뛰고 내가 남들보다 뭐 병원 한 군데를 더 계약해서 뭐 3잡, 4잡 이런 식으로 뛰면 1년 안에 집도 산다더라. 그런 일을 선배들이 진짜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준비했던 거였거든요. 결국 저는 뭐가 하고 싶었어요? 돈이 벌고 싶었죠. 부자가 되고 싶었죠. 뭔가 넉넉하게 살고 싶었죠. 그런 부분에서 비즈니스를 유산화를 고민하고 결정을 했던 게 일단 유산화 비즈니스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할 때 기본 혜택을 먼저 아셔야 돼요. 멤버십 회사이기 때문에 제품이 아무리 좋아, 이 제품 들어봤어, 진짜 좋더라, 나도 먹어볼래. 그런데 회원 가입 안 하고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코스트코에 회원 가입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한항공에 여러분 비행기 탔는데 거기에 마일리지 쌓인 거 내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그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서 마일리지 받을 수 있어요? 없다고요.
모든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멤버십을 직접 가입하고, 요즘은 다 그런 식이죠. 멤버십. 회원 가입했니? 회원이야?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줄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멤버십 가입하셔야 되고, 이 멤버십을 가입할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구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멤버십과 돈 안 버는 멤버십. 근데 난 이왕이면 돈 벌면 좋지. 왜냐면 조건이 똑같거든요. 똑같이 서류 쓰고 똑같이 전화번호로 해가지고 문자 인증 보내고 똑같이 자기 회원번호 받고 다 똑같은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벌지 않는데. 근데 어떤 거 하시겠어요? 어차피 먹을 거면 돈 버는 게 좋죠. 그러나 돈을 벌고 싶지만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직업군? 아까 내가 했던 직업군.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교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 직종은 아니신 거잖아요. 왜냐면 이 시간에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네. 복 받으셨어요. 환영해요. 그 어떤 회사건 회사 좋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제품도 어머 거기 거 되게 좋대. 야 거기 거 먹어봤어? 거기 거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할 때 물론 당연히 좋은 회사, 탄탄한 회사, 모든 사업자들에게 보상을 온전히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먹어보고서 진짜 좋네. 와 이거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해요. 다만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먹었는데 내가 했던 노력, 내가 했던 일, 그리고 내가 썼던 돈에 비해서 유산하는 그럼 나한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얼마나 공정하게 줄 수 있는 데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고 진지하게 파고 공부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거기는 그냥 뭐 하면 얼마 준대. 근거가 뭔데? 가서 들어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유산화를 사업 설명을 들어보러 오시면 되게 쉽게 설명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보상 자체를 어렵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들은 뭔가 읽어봐야 될 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즘 자 네트워크라고 하면 여러분들 뭘 많이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주변에 보니까 여기 연령대가 나 네트워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런 분들 없어. 일단은 들어봐. 내 친구가 하건 뭐 내 건너 누군가 하건 내 아랫집이 하건 누가 했건 내가 옛날에 했건 네트워크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시고 하다못해 아메이 치약이라도 한 번씩 다 써보셨을 분들이야. 그래서 물어볼게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바로 첫 번째 뭐가 먼저 생각나요? 다단계. 사람 많이 소개하는 거. 또 사재기? 또 생각 안 나요? 생각나는 게 지금 갑자기 없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 보상의 구조에는 크게 따졌을 때 브레이크어웨이라고 있고요. 유니레벨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너리라고 있어요. 근데 바이너리가 가장 최근에 나온 구도긴 해요. 이제 이게 모든 학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발달하듯이 이 초기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어떤 해바라기 모양처럼 넓게 퍼져서 많은 사람을 소개해야 돈을 버는 이런 구조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70년대 지나고 80년대 지나고 90년대 2000년대 지나오면서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편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10명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5명을 소개하는 게 편할 거고 5명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2명을 소개하는 게 편할 거예요. 단순히 소개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한다고 하면 가르치고 함께하는 팀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이 중에 혹시 자녀가 셋 이상 있으신 분? 셋? 아, 한 분밖에 없어요? 다 둘. 하나. 아, 그렇구나. 네. 셋 이상이신 분들은요.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 한 명이 애를 못 데리고 나가요. 안고, 업고, 잡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둘만 되면 양손이라도 하나하나 잡을 수 있어요. 하나 되면 그냥 어화둥둥 끼고 안고 안 내려놓죠. 너무 예쁘고 귀엽고 좋은데 이 2명을 소개한다고 하는 건 결국 나라고 하는 한 사업의 주체가 왼손과 오른손에 손을 잡고 내 아이 키우듯이 직접적으로 컨택하면서 케어하면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전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사람을 불러와서 그 사람들이 케어 못해. 6명, 7명, 8명 케어 못해요.
힘들어요.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별한 두 번째가 바로 기피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럼 난 사실 아는 사람 되게 많은데 2명만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 일단 기피의 제한이 없다는 거. 그리고 몇 프로 주니? 너네 회사 몇 프로 줘? 아미는 몇 프로 준대? 뭐 어디 회사 몇 프로 준대? 그럼 너네는 몇 프로 줘? 베타민 몇 프로 준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자, 기억하세요. 유산화는 오늘 시작했건 어제 시작했건 5년 전에 시작했건 10년 전에 시작했건 무조건 누구나 20%예요. 몇 프로라고요? 20%예요. 20%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세요? 감이 잘 안 오세요? 네. 20%씩을 준다는 건 진짜 엄청난 건데 여러분 동네에 마트에서 갑자기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오늘 단 하루 30분만 20% 할인해서 8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뛰어가요, 안 뛰어가요? 날라가죠. 내가 너무 지역 화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얘기 더 해도 되나? 경기도 사시는 분 계세요? 수원 사시는 분? 수원. 수원 계세요, 수원? 제가 요즘에 수원을 너무 부러워해요. 경기도를 살아서 지역 화폐를 쓰는데 다른 시 지역들은 다 6%씩이거든요. 용인 6%. 그리고 또 어디 김포? 김포 6%? 전 그래도 동탄이라서 화성인데 화성 10%. 수원이 20%야. 지역 화폐 아세요? 지역 화폐? 지역 화폐 개념이 뭐예요? 이 시에서 운영하는 지자체의 비용 중에 일부를 소상공인의 이 어떤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자체적인 카드를 만들고 여기다가 돈을 충전을 하면 10%든 20%든 자기 예산 범위만큼 더 내는 거잖아요. 저 우리 애들 학원비 지역 화폐로 내거든요. 근데 수원은 20%라고. 같은 돈을 충전하는데 나는 10% 받고 제가 50만 원을 충전하면 나는 5%만 받는데 수원 사람들은 50만 원 충전하면 10만 원을 받는다고요. 10%와 20%의 차이를 느끼세요 지금? 좀 느껴주시면 좋겠는데. 이 20% 굉장히 큰 거고 이 실적이 이월되는 부분이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네트워크는 왜 사재기예요, 사람들이? 사재기 왜 해요? 네가 뭔가 쌓아놨고 일해놨던 실적이 지금 정산하지 않으면 지금 계산하지 않으면 날아가서 0이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뭔가 점수를 맞추고 이 레벨을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끌어 모아가지고 결국 막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필요한 거 없니? 그러다가 실패했어. 그럼 나는 이번에 필요한 거 없나? 찾아보고 맞춰서 수당을 받잖아요. 근데 유산화가 그런 리스크를 없앴어요. 전 이거 굉장히 별표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해당하는 만큼의 점수를 계산을 해서 실적을 이렇게 수당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는 점수들이 있을 거예요. 점수, 그러니까 수당화 시키지 못했던 점수들. 그 점수들은 그냥 다음 주로 이월시켜버려요. 넘겨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럼 내가 초조하게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많이 판매를 하고자 매달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유산화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업으로 플랜 B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거든요. 사업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사업이야? 할 정도로 너무 쉽거든요. 자, 그럼 기피의 제한이 없고 누구나 20%씩을 받고 그리고 자녀 실적을 2월 받는다는 전제하에 한번 산수, 이거 수학 아니고 산수, 이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제가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은 다 공부를 잘하는데 그렇게 수학을 못했어요. 제가 수학 때문에 내신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더 좋은 학교를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수학을 못했던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산수다. 우리 함께 더하기 빼기 한번 해볼 거예요. 더하기만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누군가의 대리점이라고 할게요. 저 구시연이 아니고 각자의 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센터를 키웠고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주에 왼쪽에 몇천 점이에요? 3천 점. 그리고 오른쪽에 2천 점이 있죠. 자, 유산화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쪽 기준으로 줘요? 많은 쪽 기준으로 줄까요? 작은 쪽 기준으로 줄까요? 왜 많은 쪽 기준으로 안 주지? 많은 쪽 기준으로 주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은 쪽 기준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 나머지를 내가 메꿔야 돼요.
그걸 어떻게 보면 되게 발상의 전환이죠. 작은 쪽으로 맞춰주고 남는 거 넘겨줄게.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정통 네트워크예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 그 영업계에 그런 얘기 있다면서요. 마감 있는 회사들은 마지막 주부터는 연락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엄청 바쁘시다고. 보험계, 자동차, 뭐 이렇게 네, 학습지, 그치 학습지도. 그리고 정수기. 네.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저도 필터 청소 그 여기 예약 안 잡아요. 항상 월 초에 잡아요. 자, 3천과 2천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중에 작은 실적은 2천. 그럼 유산화는 작은 실적 기준으로 주니까 2천으로 20%를 정산해서 줄 건데 20% 나머지 1,000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보내줘요. 언제로? 다음 주로. 언제까지? 받아갈 때까지. 자, 유산화는 주급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작은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다음 달로 넘기는데 달이 아니라 다음 주로 넘긴다는 거. 매주 금요일은 수당받는 주. 이번 주 금요일에 수당으로 발생하지 못한 실적이 남아있는 점수는 언제로? 다음 주로. 가게가 하나였을 때 방금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로직만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가게가 3개였을 때를 한번 볼게요. 자, 대리점이 하나였을 때랑 대리점이 3개였을 때랑 대리점이 3개인 게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다 똑같이 생각하시죠? 그럼 대리점이 3개인 걸로 간주하고 볼게요. 왜냐하면 당연히 돈을 벌 거면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수입을 버는 게 좋으니까. 자, 대리점 3개를 갖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가입을 하고 6주 이내에 내가 대리점을 오픈할 수 있는 점수가 있어요. 원래 200점을 구매하면 대리점 하나가 열려요. 그럼 400점을 구매하면 대리점 2개가 열리겠죠. 그렇지만 유산화는 400점을 구매하면 대리점이 3개가 열리도록 해드려요. 그럼 뭔가 벌써 계산상으로 3개가 남는 장사 같지. 봐봐요. 200점에 하나인데 원래 600점에 3개여야 되거든요. 근데 400점에 3개 준대. 그럼 여러분 일단 3개 하세요. 그게 여기서도 보시면 아 내가 3개를 해야겠네. 3개를 하는 게 맞네 라고 하시는 게 뒤에 이어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가입하고 6주 안에만 선택할 수 있어요. 6주가 지나버리면 그때 가서 너 이거 3개로 다시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어려워요. 정산하는 방법을 볼게요. 이제 가게가 3개 있는 거예요. 가게 3개에 2번 가게가 만약에 3천 대 2천이 있다고 간주해봐요. 우리 3천 대 2천씩으로 점수에 편차가 있었을 때는 어느 쪽 기준이다? 작은 쪽 기준이다. 작은 쪽이 몇 프로 준다? 20% 준다. 남는 점수 어떻게 해준다? 2월에 준다. 언제로? 다음 주로. 사실 이거 몇 번만 입에 해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머리에 쉽게 박히는데 요것만 알고 나가면 여러분 유산화 보상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천에 20%니까 400인데 이 400을 1,150원 곱해서 46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2번 가게가 46만 원을 받았어요. 자, 3번 가게 볼게요. 3번 가게는 여러분들 어차피 이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공식을 공부하는 거니까 2천 대 2천으로 제가 예시를 했어요. 2천 대 2천이면 큰 쪽 작은 쪽 구분할 필요 없죠. 똑같은 점수니까. 이렇게 똑같았을 때는 뭐 어디 넘기고 말고 할 거 없이 딱 그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똑같이 2천에 20%니까 400 될 거고 400에 1,150원 곱하니까 46만 원이 될 거예요. 자, 2번 가게도 46만 원을 벌었고 3번 가게도 46만 원을 벌었어요. 이때 아까 가게 하나랑 가게 3개랑 가게 3개가 돈을 더 번다고 했잖아요. 이때 가게 1번, 나 1번이 돈을 한번 계산을 더해요. 한 번 계산을 더해줘. 중복으로 계산을 한 번 더해주는 거예요. 아래 깔려 있는 점수는 동일한데 받아가는 돈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맨 위에 있는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왼쪽이 아까 3천하고 2천이 있었고 오른쪽이 2천하고 2천이 있었으니까 커다란 삼각형을 볼게요. 5천 대 4천인 거 보이세요? 자, 5천 대 4천이면 이 중에 작은 쪽, 큰 쪽? 작은 쪽 몇 프로? 20%. 그럼 남은 1,000점 어떻게 한다고? 2월 언제로? 다음 주로. 네,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 한 번쯤은 하고 가셔야 돼요. 하고 안 하고 되게 다르거든요. 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따라서 얘기하라고 하는데요.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내 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박히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굴리는 게 아니라 한번 입 밖으로 내어보는 게 그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척 큰 일이에요. 특히나 우리처럼 돌아서면 까먹는 나이가 되면.
자, 4천에 20% 했더니 800달러가 됐어요. 800달러에 뒤로 다시 한번. 네, 800달러에 1,150원 하니까 92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가게가 하나였으면 92만 원으로 끝날 일이었어요. 5천 대 4천으로. 근데 가게가 3개였기 때문에 2번 가게 46, 3번 가게 46이 더해지면서 곱하기 2가 돼요. 92였을 것이 184가 돼요. 근데 유산아 아까 무슨 월급 주는 회사, 주급 주는 회사? 주급 주는 회사. 이게 주마다 184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봐요. 오늘 혹시 여기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제가 처음 뵙는 분들, 그러세요? 엄청 피부 좋으시네요.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주영님이 내일 통장에 184만 원이 들어온다고 해봐요. 어때요? 뭐 할 거예요? 이걸 갖고? 하고 싶은 거. 그냥 딱 머리에 지금 떠넣 딱. 금 사실 거예요? 네, 현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 이 돈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이 돈이 또 들어올 거예요. 자, 우리 왜 월급 통장이라 안 하고 월급 통장이라 그러면서 오면 네, 쫙쫙쫙쫙쫙 나가잖아요. 한 달에 할번 월급 받으면. 이 주급 받으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나의 그 뭐랄까 쓰임새, 내가 나가는 지출에 따라서 내가 그 전주에 일하는 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이번 주에 애들 학원비가 좀 나가야 돼. 학원비 이제 애들이 고등학생 되니까 진짜 학원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그 주에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돼. 그럼 이 주에 딱 이게 주급받게 되면 여러분의 생활의 이 어떤 가계부를 운영하는 게 이런 느낌이네. 이거 있어요. 1년은 52주잖아요. 52번 따박따박 받아보세요. 한 주도 비는 주가 없이. 그러면 월급 받으면 사실 월급 받는 날만 기쁘고 또다시 그 다음번 월급 날까지 또 막 신용카드로 막 겨우겨우 연명해 나가는 생활이잖아요. 생활 맛이 좀 달라져요. 진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 자, 이렇게 주급으로 매번 받는다고 쳤을 때 주영님의 월급이 740만 원 가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연봉이 9,500만 원 가량이 된다고 하면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유산화 하자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쵸? 근데 이런 보상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가능하죠. 내가 어디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도 네트워크 되게 좋아. 뭐 내 친구가 하는 것도 되게 돈 많이 번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유산화가 왜 돈이 되는지 이런 특장점들이 어떻게 있는지 정도는 적어도 3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20% 주는 회사 있냐? 너네 그런 거 있어? 여기 사재기 없어. 실적 2월 돼서.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응? 다시 누군가 한번 얘기해 줘. 가게가 3개잖아요. 중복으로 계산해 주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죠.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서 이건 이제 약간 그 어떤 영역 밖의 얘기예요. 약간 좀 하이 레벨의 얘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 드렸던 건 유치원 정도의 수준.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정도의 수준. 네. 듣고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좋은데 하고 가셔도 돼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건 대리점을 하나씩 더 주는 거예요. 아까 하나랑 3개만 해도 벌써 수입이 2배가 차이 났었죠. 근데 유산화는 이 비즈니스 센터, 우리 흔히 대리점, 뭐 가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부르는 원래는 BC라고 불러요. 비즈니스 센터의 그 줄임말로 BC라고 부르는데 이 BC를 일정한 조건, 자격 조건을 취득하면 사실 계속 줘요. 그럼 누군가는 가게가 3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게가 30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3개인 사람이 돈 벌어요? 30개인 사람이 돈 벌어요? 자, 그걸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아까 우리 왜 예시로 막 들었을 때 한쪽이 5천, 한쪽이 4천 이랬잖아요. 나 근데 한쪽이 5천, 다른 쪽도 5천 해서 이걸 5천 대 5천이 꽉 차면 우린 이걸 꽉 찼다고 맥스 아웃이라고 하고 5천 대 5천이 찼을 때 대리점을 하나를 새로 만들어줘요. 그럼 그 대리점은 1번, 2번, 3번이 아니라 그 다음 번호를 띄죠. 4번 가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4번 가게는 어디로만 달 수 있다? 내 밑으로만 가요. 근데 내 밑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나의 수많은 파트너분들이 계시죠. 결국 그 파트너분들의 밑으로밖에 못 간다고 하는 건 그 파트너분들한테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5천 대 5천을 한 번만 맞아요? 한 번 맞아보면 2번은 맞죠. 2번 맞아보면 3번도 맞고. 자,
모든 대리점 하나당 2개씩의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가게에서 4번과 5번이 생길 거고 2번 가게에서 6번과 7번이 생길 거고 3번 가게에서 8번과 9번이 생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길 때마다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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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파트너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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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장점이 뭐냐면 당연히 내 파트너는 좋은 날이지. 좋은 일이 생긴 거지. 그렇지만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나는 이 비즈니스를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 파트너가 아직 잘 못하고 있어. 그럴 때 좀 도와주고 싶고 나도 약한 라인 살리고 싶은데 글로 들어갔어요. 그럼 힘 받는 파트너가 생기죠. 파트너가 힘을 받으니까 이 파트너가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 발자국 멀리 나가서 보면 결국 내가 내 레그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레그가 붕괴되지 않도록 잘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이 돼 나를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어요. 몇 개까지만 그럼 이거 몇 개까지 나와요? 제한이 없어요. 그냥 어떤 대리점이건 만약에 받았던 4번 대리점이 5천 대 5천을 맞으면 여기서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저는 추가 대리점이 12개 있어요. 누구는 대리점이 15개 있어요. 누구는 대리점이 저는 50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점이 많아지면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돈을 많이 받아가면 돈을 많이 벌어가면 뭔가 더 많은 것을 전달하거나 더 많은 파트너를 뭔가 키우거나 누구를 더 많이 성장시키거나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제한과 단서를 붙였던 게 우리가 흔히 밖에서 만났던 한국형 A와 미국형 A 회사였어. 그렇지 않아? 한국형 A랑 미국형 A 회사 아직 감 안 와요? 근데 유산하는 내가 대리점이 3개건 대리점이 1개건 한 개는 열애로 칩시다. 왜냐하면 3개부터 얘기합시다. 3개건 10개건 20개건 30개건 해야 되는 단서가 딱 하나예요. 그냥 누구든 관계없이 내가 대리점 3개를 유지하고 싶으면 4주에 한 번씩 200포인트를 먹으면 돼요. 자, 아까 제가 대리점을 오픈할 때 200점을 구매하면 대리점이 하나가 생긴다고 했죠. 그거는 생성하는 점수였고 유지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대리점 하나가 있는 사람은 100포인트만 먹으면 돼요. 100포인트 그게 어느 정도냐고요? 그냥 성인들이 자기가 한 달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가장 최소한의 비타민 정도? 왜냐면 헬스팩이 60점 거기다가 오메가 하나 들어가고 유산균 하나 들어가고 C300 하나 들어가면 100점 넘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다. 내가 남편이랑 둘이 먹을래. 아니야 우리 아이랑 셋이 먹을래. 이렇게만 하면 100점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합리적인 계산하에 생성된 점수예요. 200점이에요. 3개 이상을 유지하고 싶을 때. 그럼 30개 이상을 갖고 있어도 50개 이상을 갖고 있어도 200점만 먹고 쓰면 되는 거예요. 200점.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보너스 중에 이따가 다른 보너스로 얘기할 때 아까 그걸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 평생 매칭 보너스 먼저 봐요. 매칭 보너스라고 하는 게 소개 보너스예요. 한마디로 후원 보너스, 소개 보너스. 그냥 뭐 매칭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든 좋아. 내가 직접 소개하는 사람. 건너 말고 그러니까 내 파트너에 소개해서 내 파트너의 다운라인 내 파트너 말고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유산화에 사인했어요. 자, 부동산을 여러분이 계약할 때 집주인과 그 집을 원하는 사람과 가운데 누가 껴있어요? 중개인이 껴있죠. 이 느낌. 회사와 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소비자, 새로운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그 중간 매체. 이 중간 매체가 본인이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들에 한해서 매칭 보너스라는 게 서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평생 15%짜리 보너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평생 15%. 그러니까 뭐에 관련된 15%? 노란색 동그라미에 계시는 분들이 받아가는 후원 수당의 15%를 떼어서 준다고요? 이 노란 동그라미가 100만 원 벌어가면 여기서 15만 원을 빼서 지금 그 스폰서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분은 그분 거 100만 원 받아가시고 15%를 계산해서 회사가 따로 소비자한테 준다고요. 이런 보너스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유산화는 수입의 성장에 따라 승급을 하는데 별도의 직급 유지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뭔가를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내가 가게 하나 유지하고 싶은지 가게 3개 유지하고 싶은지. 그거 말고는 직급 유지 조건이 없어요. 아, 골드니까 골드는 이만큼 하셔야죠. 루비니까 루비는 이만큼 하셔야죠. 다이아몬드니까 다이아몬드는 이만큼 하셔야죠. 그게 없어요. 그리고 자, 정리해 볼게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었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유산화는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될 수가 없어요. 팀과 해야 돼요. 사실 각자의 장단점들이 다르고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제품을 정말 전문가처럼 얘기할 수 있고 누군가는 사업 설명을 전문가처럼 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너무 따사롭게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팀의 구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정말 비즈니스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수줍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고 내가 참 보잘것없고 일절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면 못해요. 그렇지만 팀이기에 가능해요. 그리고 누구나 공정하게 20%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주정산, 주마다 정산하고 주마다 지급하고 수당 들어오는 날이 언제라고? 무슨 요일이라고요? 금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그리고 주별로 후원 수당 계산해서 준다는 거. 수입의 성장이 곧 직급의 성장이라는 거. 저 직급을 가기 위해 내가 저 직급 가면 어느 회사는 어느 직급 가면 보너스가 500만 원이래. 일회성으로 500 주는 게 좋아요. 탄탄하게 그 정도의 수당을 매번 받아가는 게 좋아요. 유산화는 수당을 받아가야 그 직급을 인정해줘요. 그게 되게 다르지 않아요? 선수당 후 직급. 자, 아까 추가 비즈는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평생 매칭 보너스, 파트너가 받아가는 후원 수당이 15% 평생 준다는 거. 그리고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아이디에 관련된 그 권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상속자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계 없는 성장. 자, 정리해 볼게요. 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잘 모르겠고 방금 얘기했던 거 진짜 잘 모르겠고 네트워크의 니은자도 몰라요. 네트워크 N자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냥 나 좋은 거 먹고 우리 가족 건강해지게 해주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명씩만 찾잖아요. 그러면 그 1년에 한 명씩 찾은 사람과 야 그럼 너도 1년에 한 명만 찾아볼래? 너도 1년에 한 명만 찾아보자. 서로 우리 1년에 한 명씩만 찾아보자 하면 1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4,600만 원이 한 달에 들어와요. 자, 그럼 1년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한 달에 한 번, 한 달로 바꿔볼게요. 야, 우리 그냥 한 달에 한 명씩 찾아볼까? 친구야, 나 이거 먹었더니 되게 좋았어. 너도 어차피 먹을 거지. 좋아. 우리 한 달에 한 명씩 찾아볼까? 한 달에 한 명, 한 달에 한 명, 한 달에 한 명이 10달이 지나면 1,024명이 되고 그래서 한 달에 4,600이 들어와요. 자,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4,600 못 번다고 쳐요. 10분의 1만 합시다. 10분의 1만 해도 얼마예요? 460이에요. 한 달에 460이 그냥 계속 들어오는 일이라고요. 자, 모든 것들을 받아가기 위해 단 하나의 조건은 가게 하나 유지하고 싶을 때 뭐라고요? 몇 포인트? 100포인트. 주영씨, 가게 하나 유지하고 싶을 때 몇 포인트? 100포인트. 가게 3개 유지하고 싶을 때 몇 포인트? 200포인트. 그럼 주영씨, 가게 10개 유지하고 싶으면 몇 포인트? 200포인트. 네, 오늘 이제 다 마스터 하셨어요.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먹고 건강해지기만 하면 돼요. 먹고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내 친구보다 젊어 보이고 내 친구보다 반짝거리고. 그러면 회사가 알아서 좋은 제품을 연구해 줄 거고 알아서 제품을 개발해 줄 거고 유통하고 우리 집 앞에까지 택배까지 물류까지 다 해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플랜 B로 유산화가 정말 아주 큰 플랜 B가 될 거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계속 복잡하죠. 이렇게 경기도 어렵다고 하고 환율이 어쩐다고 하고 트럼프가 어쩐다고 하고 관세가 어쩐다고 하고 되게 복잡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세상이 오건 어떤 바이러스가 오건 어떤 위기에 오건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과 그리고 나의 메인 사업이 아닌 나의 어떤 서브를 지켜줄 수 있는 플랜 B를 유산화로 잡고 가신다고 하면 정말 든든하실 거라고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자, 지금까지 구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